예, 엄마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1 딸은 전교 꼴등이고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입니다. 엄마는 굉장히 갈등 중이었죠. 학원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할 만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요, 지인 모임에서 저한테 직접 하셨습니다. 뭐 바로 솔직한 얘기 해드렸죠. 그 선택은 어머니 것이고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달려 있다. 뭐 뻔한 얘기지만 당연하게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뻔한 얘기니까 엄마도 아는 듯한 표정을 좀 지었죠. 그러나 이제 뭔가 좀 미흡한 느낌은 당연히 발산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 튜터리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학생 성공 멘토 맡고 있고, 서울대에서 박사 수료했고, 책도 33권 정도 썼고, 영어 교육은 한 24년 정도 했습니다. 되게 교수님이라고 하냐면 한 분야에서 이제 정점에 쓰신 거죠. 이 정점에 섰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서는 최고 의식 수준을 갖고 있다가 봐야겠죠. 그 분야에 대해서만. 근데 의외로 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이제 한 분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종종 오만에도 좀 빠지십니다. 공부의 길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생각이 100% 옳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뭐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전교생이 302명 중에 302등 찍히면 어떤 기분일까요? 뭐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니겠죠. 전교 꼴등에 있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상태라는 말에 좀 주의하세요.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전교 꼴등 상태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고1 딸아이는 그 전교 꼴등 상태에 머물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은 엄마인 교수의 사고방식이, 결국 의식이겠죠. 자신에게는 하나도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상태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변해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예를 들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 되는데 이게 다 주변 환경에 맞춰서 존재하게 되죠. 근데 알다시피 서로 다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얼음, 물, 수증기로 나눠질 뿐입니다. 얼음이든 물이든 수증기든 서로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상호 존중이 가능하죠. 물은 서서히 얼음이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물과 얼음 입장에서 이걸 지켜봐서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깊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같은 존재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럼에도 수증기는 저 꼭대기에 있는 천상의 존재가 되죠. 물과 얼음 입장에서 보면은 쟤는 우리랑 너무 달라,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뭐 이런 느낌까지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서서히 수증기가 되는데 이 모습을 각자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럼 각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깊이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모두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 입장에서 보면 수증기는 천상의 존재죠. 언제 수증기가 돼?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얼음이 있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승화를 알아버린 거예요. 얼음이 물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기가 되는 거죠. 얼음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죠. 나도 곧바로 수증기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얼음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수증기가 될 환경을 찾죠. 근데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자신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을 자신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확실히 교수님은 교수님이에요. 이해력이 빠르고 깨달음도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교수 엄마님 같은 안도감을 좀 보였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 깨달음이 뭘까요? 본인이 이제 한 분야에서는 수증기로 살아왔는데 얼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환경이 다 수증기니까. 그죠? 그리고 또 출발점도 달라요.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 물 정도에 출발한 거죠. 근데 자녀는 출발점이 뭐예요?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서로 머리로는 느낌이 온다 그래도 가슴으로 깨닫는 시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꼼꼼히 하신 분들은 이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는 개념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운동은 좀 닮아가지고 근성이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계별 성장이 전부인 걸로 알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기업을 보세요. 기업만 보더라도 어떤 기업은 급성장합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성장을 하게 돼 있죠. 근데 그런 성장이 저희한테도 가능해요. 자연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얼음이 뭐가 돼요? 물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증기가 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자연을 더 믿어야겠죠. 자연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단계별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 성장은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을 좀 가지셔야 되죠. 단계별 성장 외에도 기하급수적 성장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교 꼴등 캐릭터에다가 교수님 수준의 공부 의식을 갖다가 다운로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운로드가 뭐냐면 이식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하고 지혜의 관계는요, 음식하고 신체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아주 정확히 같습니다. 음식을 뭘 먹냐에 따라 가지고 신체가 어떻게 되냐로 결정이 되죠. 지식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어떤 것을 샥샥샥 먹냐에 따라 가지고 지혜가 어떤 형태로 발현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 이렇게 발전이 된다는 건 지혜 자체가 의식이에요. 지혜가 는다는 것은 의식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흡수를 일단은 해줘야지만이 의식 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교수님이니까 깨달음이 좀 빠르죠. 어떤 공부할 때 잘 모르면 일단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식이 자기께 완전히 되면서 거기서부터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 교수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은 의식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의식이 환경을 만드는 거라는 걸 본인이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걸 잊고 살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환경 탓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다 실패자죠. 근데 성공자를 한번 보세요. 환경 탓하는 사람 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합니다. 당연히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제 의식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환경을 만드는 거지 환경이 의식을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학교 정할 때 분위기를 찾으신 분이 많아요. 참 뭐 주요 요건이라니까 주요 요건인데 이 분위기를 갖다가 너무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미 실패자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분위기에 끌려다녀서 좋은 분위기만 찾아다닌다. 그러다가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서 더불어 망할 건가요? 그렇죠? 따라서 환경이 만든 분위기는 자신의 실패 요인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 어머님은 확실히 빠릅니다. 이해를 잘 하시죠? 교수 될 때까지 과정이 순탄치가 않죠. 어떻게 순탄겠어요?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교수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길인데 그때마다 이제 환경을 뒤집으신 거죠. 이런 경험을 잊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특정 모멘트 때문에 회복이 바로 되셨던 거죠. 이분은 바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예의치레하는 감사함이라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함. 되게 교수님들 욕하긴 좀 그런데 예의치레로 막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입증하려고 이런 거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식적인 느낌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고 진짜였습니다. 얼굴 표정이 굉장히 해맑았거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딸아이한테 준 환경도 이해를 하신 거죠. 문제는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안 된 거야? 딸아이의 의식이 문제였던 거고 본인의 의식이 문제였던 거죠. 그죠?
고1 전교 꼴등인 딸아이는 이때부터 의식 개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뭘 해서? 지식을 투여해야겠죠. 어떤 지식을? 지혜를 만들어내는 지식을. 이 친구 이제 그 의식 개선을 하고 나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했고요. 이 친구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어머님이 좀 이걸 보시길 바라는데, 어머님은 자신의 의식이 완성됐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익숙한 상태니까 그래요. 그 상태에서 자꾸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의식 상태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그 상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본인의 의식을 갖다가 높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높여야지 자녀의 의식도 훨씬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야지 소통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올라오면서 제가 강렬하게 느낀 게, 애들이 성장을 못한 이유가 애들 탓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머님의 의식 수준이 문제라고 좀 판단 내렸습니다. 최근에 완전 절실하게 깨달았죠. 하나같이 다 방법에만 휩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의식이 멈췄는데 그게 완성됐다고 생각하시거든. 이런 상태에서는 자녀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 허구한 날 방법만 찾아 헤매죠. 응? 방법 비법 하나만 알면 뭐 다 되는 것처럼 성공 비법이나 성공 방법이나 이런 거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해서 성공한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의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의식이. 방법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탁월한 요리사를 보세요. 요리 도구 탓 안 해요. 그 주어진 도구 가지고 맛있는 요리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전교 1등 보세요. 공부 방법 찾는 짓 안 해요. 이 얘기하면 뭐 걔들은 공부 방법을 원래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새로운 과목을 할 때도 그냥 합니다. 그냥 하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방식이 완성이 되고, 요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된다기보다 주어진 도구를 가지고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지만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핵심이 뭡니까? 주변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의식에 맞추는 행동 중에 하나죠. 이 말이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으면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신 거예요. 엄마들 중에 이제 96% 정도는요, 이런 의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신 것 자체가 96%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구 통계를 보거나 애들 성적 등급표를 보세요. 1등급은 4%예요. 그리고 부의 축적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인구의 4% 정도만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위 4에서 5% 정도만이 이 세상을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아직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차이가 뭐냐면 의식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6%에 들어간다는 거는 솔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본인이 이제 실패 상태,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애들의 공부 방법을 보더라도 실패하는 방식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 방법 멋진 걸 썼다 그러면은 책 사시잖아요. 사면 뭐합니까? 어머님의 의식이 96%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서 빼먹을 수 있는 게 상위권에 그 빼먹을 수 있는 그걸 못 빼먹는다니까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의식을 개선하셔야 되고, 엄마 멘토링에 꼭 참여하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속하셨던 어머님의 무리 96%를 떠나세요. 그 4%에만 들어가고자 하세요. 그럼 4%에 들어갈 분만 저는 원합니다. 마음가짐이 4%가 돼야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시거든. 왜 듣기 싫겠어요? 본인하고 안 맞으니까. 왜 안 맞겠어요? 본인은 96%에 있던 얘기만 들었는데 4% 얘기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럴 분에게만 멘토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머님의 자녀가 개선이 되고 어머님의 삶도 개선이 됩니다. 멘토링 문의는 포스팅 들어와서 하시면 될 겁니다. 96% 무리를 꼭 떠나시고 4%가 되실 분만 연락하세요. 그리고 좀 더 읽어보시고 싶으면은 요 내용도 읽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요 내용도 읽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요 내용도 읽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좀 열받으신 분들 있을 텐데 그 열받았다는 마음 자체를 지우고 나가세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제거하세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어머님의 삶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죠. 다 제거하세요. 어떻게 제거하냐면은 긍정의 기운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기운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합니다. 응원하세요. 저를 응원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때문에 깊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어머님의 삶 속에도 긍정적인 기운만 남게 돼 있습니다. 여기 떠나기 전에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래야지 어머님의 오늘 하루가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